히틀러는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음으로써 독일 사회 전체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그들을 하나로 단결시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그들이 저질렀던 잘못, 과거를 말 그대로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그거를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있다는 거죠. 히틀러의 연설을 듣기 위해 공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 하나된 독일의 힘을 보여주자는 연설에 우레와 같은 함성을 보냅니다. 독일 국민들을 이토록 열광하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날의 선택은 또 어떤 역사를 써내려갔을까요? 히틀러와 나치가 저지른 박해와 탄압은 비단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일 민족의 순수성을 강조하며 벌인 탄압은 집시, 장애인, 노숙자, 유색인종 등 수많은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자행되었는데요. 공포의 지형학이라 불리는 독특한 이름의 이곳은 위대한 아리아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소수자들에게 어떤 테러 행위를 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인종주의적인 사고방식, 우생학적 사고방식, 그래서 백인이 좀 더 우월하다, 비백인은 열등하다, 그 중에서도 아리안족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들이 히틀러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꽤 권위 있는 이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유대주의 같은 인종주의적인 그런 이론도, 정치 이론도 히틀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를 중심으로 그리고 전 유럽에 사실상 퍼져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아젠다였거든요. 히틀러는 그 모든 것을 다 짬뽕시켜서 우생학적으로 아리안이 가장 우수하다, 거기에 반유대주의, 독일 민족주의 이런 거를 다 합쳐서 자기만의 독특한 정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걸 만들어낸 거죠. 이러한 소수자들은 나치와 비밀경찰에 의해 강제로 연행 구금되었고 24시간 삼엄한 감시를 받아야 했으며 이후에는 소식도 전할 길 없이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데요. 이 땅에서 수많은 범죄들이 용인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지 공포의 지형학에 전시된 사진들을 통해 공공연하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사상 최악의 독재 정권은 여기에 무수히 많은 사진들에서 증명되듯이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환호 속에 이 정권은 탄생하고 유지되는 거죠. 히틀러는 어떻게 보면 정치학적 교본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동일시 현상. 히틀러와 나를 동일시하는 수많은 독일인들. 그리고 또 하나는 희생양 전략. 히틀러는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음으로써 독일 사회 전체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그들을 하나로 단결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단결된 힘으로 히틀러를 떠받들게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아이들조차도 히틀러에게 환호를 보내고 있죠. 이곳에는 2차 세계대전의 발단이었던 폴란드 점령 이후 일어난 유대인에 대한 탄압의 역사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변의 많은 국가들 중에서 히틀러는 왜 폴란드를 선택했던 걸까요? 히틀러와 나치의 목표가 서유럽이 아니라 동유럽이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는 처음부터 독일의 목적이 생활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근데 해외의 식민지를 못 가진 독일은 유럽 대륙 내부에서 독일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옛날의 소련 지역의 곡창지대를 사실상 독일의 영역권화해야 된다. 그러려면 당연하게 소련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당연하게도 독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18세기부터 사실상 분할 통치되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국가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히틀러는 폴란드에 대해서 특히 억압적으로 엘리트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유대인 사회를 제거하고 그럼으로써
소위 말해서 독일인이 살 수 있는 순수한 땅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폴란드에서만 약 300만 명의 유대인이 나치의 탄압에 희생되고 쓰러졌는데요. 근대사의 커다란 비극이었을 사건들을 만날 수 있다 보니 이곳에는 지난 역사를 배우러 오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독일인들의 가장 이제 위대한 점 혹은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그들이 저질렀던 잘못, 과거를 말 그대로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그거를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있다는 거죠. 히틀러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여기 있는 수많은 독일인들의 선조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버지, 어머니들이 같이 저질렀던 범죄죠. 근데 그거를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그거를 끊임없이 교육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세, 정신이 오늘날 독일을 독일답게 만들고 독일의 리더십을 복원시키는 그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2차 세계대전으로 접어들며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독일. 그런데 정말 독일 국민들은 그 누구도 히틀러의 독재 정치와 사상에 반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히틀러에 대한 그릇된 충성과 신념에 제동을 걸기 위해 때로는 부당한 명령에 항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곳은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독일인들에 대한 스토리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독일 전역으로 놓고 봤을 때 유대인과 관련된 추모비라든지 아니면 추모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고 규모도 큰데 레지스타스 박물관은 거의 여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결국 생각보다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독일 사회가 그냥 히틀러에게 처음부터 굴복하거나 협조했던 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 정권의 위험을 알고 있었고 히틀러 같은 사람은 절대로 독일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던 거죠. 히틀러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본능적인 누군가에 대한 미움, 누군가에 대한 질시 이런 것들을 일깨움으로써 본인의 권력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히틀러에 대한 저항 세력은 갈수록 사라져갔습니다. 이곳 레지스탕스 기념관에서는 노동자, 예술가, 종교 지도자 등 미약하지만 독재에 반하는 저항의 목소리를 내었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항운동 과정 등을 상세히 만날 수 있는데요. 유명한 시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를 지은 반나치 운동가 마르틴 리멜러에 대한 기록도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마틴 리멜러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처음에 공산주의자에게 나치가 들어닥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니까. 다음에 나치가 노동조합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니까. 다음에 나치가 유대인을 잡아가두기 시작했을 때도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난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다 나치가 나를 덮쳤을 때 나는 죄가 없다라고, 나는 억울하다라고 도와달라고 사방을 살펴봤더니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은 그런 독재에는 처음부터 모두가 맞서 싸우지 않으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제거되고 마지막엔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를 남겼고 많은 언론에서 회자되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그리고 히틀러와 나치에 대한 저항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죠. 최후의 아돌프 히틀러 암살 미소 사건 발키리 작전입니다.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점차 독일의 패색이 짙어지자 히틀러를 암살하고 비상계획 발키리 작전으로 독일 국내를 장악한 뒤 미국,
영국과 종전 협상을 하려는 계획이었는데요. 작전명 발키리는 이 독일 군부 내에 있는 엘리트들 사이에 있었던 굉장히 뿌리 깊은 히틀러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독일은 프리드리히 2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군사 중심 사회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군이라고 하는 조직이 가장 엘리트 조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거는 독일 사회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겁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듣보잡인 겁니다. 심지어 독일인도 아니죠.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귀족이나 상류 출신도 아니고 진짜 군인도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라는 게 전부인 히틀러한테 권력을 빼앗긴다? 군 통수권을 맡긴다? 사실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려 5번에 걸친 쿠데타 시도 끝에 암살을 실행으로 옮기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하면서 7,000명이 체포되고 그중 4,980명이 사용되는 무수한 희생을 낳고 말았는데요. 그대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대는 정당하게 해야 될 일을 했다. 이곳 레지스탕스 기념관 입구에 설치된 손이 묶인 채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의 동상은 그를 비롯한 수많은 히틀러에 저항했던 군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를 암살하고 나치 체제를 전복시키고 그리고 독일을 정상국가화 시키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참 그 당시로서는 반역자로 몰려 처형됐지만 지금은 독일의 양심과 윤리적 기준을 상징하는 그런 영웅들이 돼 있습니다.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옳은, 역사란 그런 거죠.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상황에 나치에 순응했던 군중 속에서 용기를 내었지만 실패로 돌아간 수많은 항거의 흔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들이 레지스탕스의 영웅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오늘날 레지스탕스의 영웅으로 기억되게 한 유일한 차이점은 한 발을 내딛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굉장히 작은 몸짓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본인의 존엄성, 자유, 정의, 명예를 위해 독재에 항거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삶의 환경,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가기 위한 수십만 년의 어떤 여정 혹은 투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 그거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통제된 사회 속, 마침내 광기에 치달은 히틀러와 나치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명령, 최종 해결을 실행에 옮기는데요. 뼈아픈 역사의 현장이 우리에게 들려줄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